과거부터 이어진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외교 관계에서 시작된 해성포 미사일 공동 개발과 군사동맹 프로젝트. 러시아군 미사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 킬러 해성포 미사일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임박했다는 속보입니다.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의 군사무기 협력으로 개발된 한국산 해성포 미사일의 스펙은 사거리 600km 이상, 발사 속도는 마하5 이상의 초음속 속력을 자랑하는 3세대 초음속 미사일이며 강력한 사거리와 파괴력 대비 전장은 6m, 발사 중량은 1.5톤으로 미사일 경량화를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두 폭장량은 400kg에서 600kg까지 탑재할 수 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를 적용해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을 빠르게 찾아낸 뒤 순식간에 침몰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해성포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한국과 러시아가 합작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 엔진을 병용함에 따라 기존 고체 로켓 엔진의 추력 대비 유효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미사일 성능에 표기된 600km 사거리는 고고도 순항 모드에서의 사거리를 뜻하므로 저고도에서는 공개된 사거리보다 약 400km 정도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러시아와 지속적인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중국과 일본의 함대를 타격하기 위한 대함 미사일의 잠재력을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으며 국산 미사일이 없었을 당시 프랑스의 액두세 미사일과 미국의 하품 미사일을 수입해서 사용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사거리가 길고 강력한 형태의 한국산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함 미사일로 불리는 해룡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해룡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해 해무가 끼는 상황에서는 명중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룡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해성원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한국산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터보팬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러시아의 군사기술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불곰 사업을 통해 T-80 전차, BMP 장갑차와 함께 들어온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해성원 미사일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 해군이 운용하는 대함 미사일인 KH-35 미사일의 R-95 터보팬 엔진을 한국에게 공유했습니다. 러시아는 R-95의 설계도를 포함해 운용 방식과 부품까지도 모두 한국에게 제공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며 이때부터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신뢰도와 미사일 기술력을 공유하는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 당시 러시아의 경제가 매우 위험했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있었고 한국 기업을 통한 경제적 산업과 외교 활성화, 문화 교류, 군사 장비들을 판매하는 불곰 사업을 지속. 한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군사적 경제적 협력까지 진행해 양국은 지속적인 친밀감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를 도와주고 긴밀한 관계를 완전히 이룩한 한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산 대함 미사일의 원천 기술을 공유받게 되었으며 그렇게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에서 개발된 SS-760 로켓 엔진은 해성원 대함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의 주력 순항 미사일인 현무3 미사일에도 탑재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기술을 응용시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터빈 블레이드를 100% 국산화한 SS-750K 엔진으로 대체했습니다. SS-750K 엔진은 한국산 극초음속 램제트 엔진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엔진의 기술력은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발전해온 한국과 러시아의 대함 미사일 기술력을 통해 9세대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해성포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함께 광개토 배치3급 구축함에서 해성포 미사일을 발사할 시 미사일 동체에 내장되어 있는 위성항법 장치가 웨폰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정시켜 목표물 도달까지 아군의 함정을 100% 피하도록 하는 최첨단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성포 초음속 미사일의 노즈콘과 날개 부분에는 세미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와 RCS 수치를 대폭 낮춰 적군의 방공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줄였으며 다중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 다중 발사 전술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탄두에 둔감 장약을 적용하여 요격용 기관포의 철갑탄이나 요격 미사일의 근접 폭발도 간단하게 무시하고 적군의 군함까지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함선의 표면을 관통하고 내부 중심에서 폭발하여 일본과 중국의 항공모함과 군함을 한 방에 침몰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적군의 함대를 공격할 때 방공망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술력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미국산 하푼 미사일보다 강력한 추진 성능을 가진 해성포 미사일의 엔진은 미사일 측면에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회피 기동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램제트 엔진에 공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덕분에 단순히 좌우로 움직이는 기존 9세대 미사일의 회피 기동 방식과는 달리 위아래 대각선 기동은 물론 KF-21 전투기처럼 기동하는 시스키밍 기동과 팝업 기동 등 차세대 대함 미사일답게 복잡하고 다양한 회피 기동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적군의 방공망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침몰시킬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해성포 초음속 미사일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연구력으로 순항 속도가 마하 10을 육박하는 3세대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성포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해성5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계획으로 강대국 한국이 세계 최강 성능의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으며 국방부는 서해와 동해에서 한반도 영해를 위협하는 일본과 중국의 국지전 도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위해 적군의 군함을 포착하는 순간 순식간에 침몰시키는 대함 미사일을 끝없이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2021년 현재 강대국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동향과 이보다 앞서 나온 관련 보도들을 근거로 볼 때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한 해성5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성포 미사일처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아닌 현무5 미사일과 현무포 미사일처럼 탄도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하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은 마하 15 이상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로 분류되며 중국과 일본의 방공망 수준으로 요격할 가능성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도 역시 한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며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인 푸틴 측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으며 조만간 모스크바에서 서울을 방문해 시베리아 천연가스전 공동 개발과 누리호 우주로켓 개발, LNG 쇄빙선을 통한 북극 항로 개척,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고속열차 제작 등 군사기술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향해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항공모함 킬러 해성포 미사일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